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난 토요일 밤 KBS가 최초 보도해서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에게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변호사님. 검찰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요, 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통화를 했다는 서민석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형사 절차에서 변론을 하더라도 네. 이를테면 어느 한 정상 참작할 사유랄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러저러 해가지고 죄가 되지 않는달지 아니면 방조 내지 아주 거든 것에 불과한달지 이런 변론 전략은 별도로 펼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전화로 예. 내가 먼저 영장을 막았고 위에서 수사하라는 걸 내가 지금 막고 있고 당신이 존범이 되면 그런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 지위까지 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돼요. 네. 왜 처음에는 이런 내용 일절 없었다고 잡아댔습니까? 네. 회유 없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박상용 검사가 이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에서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다라고 종용을 하는 취지로 읽혀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국회에 여러 차례 나오고 본인을 항변하는 과정 중에서는 아니 이거 다 이화영 말을 믿을 뿐이다. 그리고 이화영이 형량줄이라고 법정에서 다 인정한 거다. 그런데 녹취 파일이 공개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변호인이 제안했던 거다. 나는 그거를 거절한 거다. 예. 왜 말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거 위증으로 고발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국정조사에서 엄중하게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 수사의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 사실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사실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든 맞습니다. 피의자든 이게 객관의 의무라는 건데 검찰에게 있어서 수사팀은 종범 처리, 보석 등은 변호인 측이 먼저 요청했고 검찰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는지가 여기서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의문을 갖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변호사는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종범 처리를 해달라, 보석해달라. 만약에 이런 항변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변론 전략을 펼 수는 있죠. 네. 문서로 냅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네. 그러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전화로 주나요? 수사 과정 중에? 글쎄 말이에요. 검찰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 검사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자료가 부족하다. 소환 일절하고 아주 기계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종범 처리로 해줄 수도 왜냐면 주범과 종범이 있는데 종범으로 된다는 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진짜 단 하루라도 빨리 나오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알면서 보석 운운한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통보에 불과했다면 문서로서 결론으로서 마지막에 그 법리적 판단을 거쳐서 그냥 말 그대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전화로 미주알 고주알 이러저러 해가지고 공익제보자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하고 직격하기 위한 이런 회유가 밝혀지는데 발뺌을 한다? 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할 때도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무슨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나부랭이들도 다 짐작했던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검찰 측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뭐 사후적 방어 전략일 뿐이다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녹취가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 네.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냐 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주장이 있었고 회유를 당했다는 부분이 재판 과정 중에도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물론 확정된 판결이라는 것에 어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확정 판결까지 오는 과정 중에 과연 이런 회유 사실 그리고 굉장히 이 직원들도 사실상 풀패스를 가지고 검찰을 드나들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처럼 이화영의 구치소의 접견 1600페이지가 넘는 게 드러나고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이 드러나고 그리고 김성태가 아주 사담으로 나눴던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나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드러나고 그게 다 증거로 반영이 돼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검찰이 공소장에 넣은 사실에 한정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출된 증거에 제한을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예. 실체와 관련된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걸 무시하고 재판 끝났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기도 한데 당은 이번 녹취를 통해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쌍방울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았던 돈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대북 송금 그 판결에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된 부분이 달리면 뭐 재심이나 이렇게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이 위증 재판입니다. 그렇죠. 연어 술팔티 뭐 회유 종용이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이 거짓 진술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어쨌든 한 수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이 진행이 될 예정 중에 있는데요. 위증이라는 건 거짓 사실을 얘기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 기반했을 때 이화영이 회유당한 게 맞구나. 이화영이 회유당하고 압박을 받았다고 그리고 연어든 그것이 무슨 갈비탕이든 받았다는 그 부분이 그래도 사실이었구나. 본인 기억에 근거해서 증언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줄줄이 선행 판결들과 관련해서는 변경이 가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한데 그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재심이 위조된 증거 등등으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네.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건도 충족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대법 판결을 헌재에 가서 뒤집을 수 있는 법이 최근에 통과가 맞습니다. 됐고 공포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저도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절차의 요건이란 건 네. 재판 과정 중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선행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렸느냐가 주축인 요건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제가 사전에 이제 질문안을 보내드렸는데 인터뷰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그냥 네. 저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네. 서민석 변호사는 왜 이제 이걸 드러냈을까? 재판 중에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네. 서민석 변호사가 청주시장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서 왜 그걸 공개하는 건지 어떤 뭐 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의 폭로가 이거는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문제의식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점과 관련해서 그런데 네. 아마 이 사건에 집중해서 제가 판단했을 땐 네. 이 변호사는 자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재판이 계속되고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 이런 폭로를 하기는 사실상 이게 피해자한테 불이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 공개하기까지는 좀 시간차가 있었던 네, 시간차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비위가 계속 드러나는데 이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이 맞지 않는 본인의 종전 주장과도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을 보이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녹취의 공개가 또 네. 불가피하지 않았나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예, 요즘 있습니다. 하도 뭐 여기저기 뭐 나대다시피 하더라고요, 박상용 씨가. 예. 그렇습니다. 그 박상용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짜깁기 된 것이다. 이 녹취가 짜깁기 된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짜깁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디오. 근데 이거는 그 박상용 씨가 주장하는 그런 짜깁기 같진 않아요. 뭐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 대목은 그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편집을 한 것 같진 않고요. 뭐 계속 네. 그렇게 주장한다면 뭐 법정 가서 또 CCBB를 가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소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세 글자를 빼면 박상용 검사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겠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변호사에게 왜 읍소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도 자기 반성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공소 취소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라도 검찰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박상용 검사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출구 전략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또 사후적으로 드러나면 어떤 또 후폭풍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라도 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현재 검사가 여러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더 나아가선 본인의 어떤 방어 전략으로 맞는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공소 취소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관계자들 그 교도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짜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깁기는 주어 수럴 붙이고 이러는 거지 일부분을 공개했다라고 해서 그걸 짜깁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명부터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